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78살에 당화혈색소 8.1을 받고도 단 석 달 만에 약 없이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해답이 우리 주변에 이미 다 있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고 진료해온 김창수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 되었는데요. 3년 전 제가 경험한 일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그때 받은 검사 결과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공복 혈당 220, 당화혈색소 8.1. 의사는 말했죠. 선생님, 이제 매일 약을 드셔야 합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40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해온 한의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몸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직접 연구하는 실험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 달 후 당화혈색소 5.8,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과정과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끌고 가야 하는 병이다. 이런 통념을 깨는 것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요.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제가 당뇨 진단을 받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기검진에서 나온 수치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혈당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담당 의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즉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관리하셔야 해요. 당뇨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였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당뇨를 정복해 보자고. 물론 의사가 처방한 약도 먹었지만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의사로서 몸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었죠. 먼저 당뇨의 본질을 파악해야 했어요.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췌장이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매일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부터 식후 혈당 변화까지, 그리고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운동량, 심지어 스트레스 정도까지 모든 것을 적었어요.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두 달째부터 흥미로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똑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대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아침에 먹은 현미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지만 점심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또한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깨달은 건 당뇨가 절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올바른 신호를 주면 췌장도 다시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죠. 석 달 후 받은 검사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1에서 5.8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도 깜짝 놀라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당뇨는 관리만 하는 병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건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관찰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결과였어요. 당뇨를 졸업한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조절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당뇨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조절 가능한 병이며 졸업 가능한 상태도 분명히 존재해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시는데 저는 다른 접근을 했어요. 바로 췌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혈당 조절의 핵심은 췌장 건강 회복입니다. 췌장에 무리가 가면 인슐린 분비가 무너지고 약 효과도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이 소화가 쉬운 음식들로 식단을 바꾼 거예요. 미역국, 두부, 체리, 데친 케일 같은 회복 식단 말이죠. 이런 음식들은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미역국은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당 흡수를 천천히 해주고 동시에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한 그릇씩 먹었는데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도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식물성 단백질이라 소화가 쉬우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거든요. 저는 두부를 간단하게 구워서 된장에 찍어 먹거나 두부찜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고기보다 훨씬 가볍게 소화되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했습니다. 체리는 정말 의외의 발견이었어요. 단 과일이라 처음엔 피했는데 알고 보니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성분이 췌장의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10개 정도씩 먹었는데 식후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데친 케일은 정말 만능 식품이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혈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저는 케일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단하게 무쳐 먹었어요. 음식 외에도 췌장 회복을 위해 실천한 비식이적 관리가 있어요. 특히 좌복부 마사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배 왼쪽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마사지해 줬는데 이게 췌장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자세 교정도 중요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복부 장기들이 압박을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하거든요. 저는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앉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특히 식사할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환기차 섭취도 꾸준히 했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환기차는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저는 매일 식후에 환기차를 우려서 마셨는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조절은 양보다 질, 그리고 타이밍이 핵심이라는 거였어요. 많이 먹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현미밥 같은 경우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지만 점심시간대에 먹으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당뇨 관리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조언이 현미밥 드세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정답 식단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죠. 각자의 체질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현미밥이 그랬어요. 모든 당뇨책에서 현미밥을 추천하길래 열심히 먹었는데 제 혈당은 백미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처음엔 잘못 재었나 싶어서 며칠 더 관찰해 봤는데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미밥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육류 식단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저는 매일 꼼꼼하게 식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식후 반응을 기록하면 내 몸의 반응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뭘 먹었는지만 적는 게 아니라 식후 혈당 변화는 물론이고 소화 상태, 피로감, 기분 변화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놀라운 발견이 계속 이어졌어요. 달걀은 일반적으로 당뇨에 좋다고 하는 음식인데 저는 달걀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혈당이 올랐어요. 반대로 두부는 혈당도 안정시키고 소화도 편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육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당뇨 환자는 육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제 경우에는 소고기를 적당량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었어요. 심지어 현미밥보다 소고기 위주의 식단이 혈당을 더 안정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 체질과 관련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채소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로콜리는 모든 건강 식단에 들어가는 채소인데 저는 브로콜리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불편했어요. 반면 시금치나 케일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같은 녹색 채소인데도 제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과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지만 체리나 블루베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바나나는 아예 금지 목록에 올렸지만 키위는 소량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건 유전자 체질 P형 T형에 따른 식단 반응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론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저는 비교적 열이 많은 P형 체질이라 차가운 성질의 음식들이 잘 맞았어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 오이나 무 같은 시원한 채소들이 제게는 최고의 혈당 관리 음식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늘이나 생강처럼 열을 내는 음식들은 제한했어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가면서 혈당도 함께 올랐거든요. 또 하나 발견한 건 소화력과 혈당의 관계였어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도 안정적이었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도 불안정했어요. 식사는 혈당뿐 아니라 몸 전체 감각, 피로, 소화 등에 영향을 주는 대사 정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만의 식단 원칙이 생겼어요. 첫째,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먹기. 둘째, 제 체질에 맞는 차가운 성질의 음식 선택하기. 셋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피하기.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은 후에도 혈당이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어요. 뭔가 빠진 퍼즐 조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게 바로 생활 리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 생활 리듬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처음 이걸 깨달은 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늦게 먹었는데 평소 먹던 똑같은 음식인데도 혈당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상하네? 싶어서 며칠 더 관찰해 봤는데 역시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도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생활 리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던 생체시계 이론을 당뇨 관리에 적용해 본 거죠. 식사 시간, 수면, 운동 시점이 췌장 회복과 인슐린 분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췌장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특히 췌장은 하루 중에서도 인슐린 분비량이 달라져요. 아침에는 활발하고 저녁으로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녁에 먹는 음식이 혈당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핵심 생활 습관 3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저녁 6시 이전 식사 후 금식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출출하면 뭔가 먹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 공복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졌거든요.
밤사이에 췌장이 충분히 쉴 수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에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전체적인 혈당 변동폭도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후 10분에서 15분 내 걷기 등 가벼운 활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걷거나 설거지를 하는 정도의 활동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이 190까지 올랐는데 10분만 걸어도 150 정도에서 멈췄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는 밤 10시 이전 수면, 7시간 이상 숙면 유지입니다. 수면과 혈당의 관계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특히 깊은 잠을 자는 게 중요했어요. 자다가 자주 깨거나 얕게 자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 환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온도도 조금 서늘하게 맞췄어요. 수면 루틴과 저녁 절식만으로도 공복 혈당 10에서 20 하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지킨 지 한 달 정도 되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약을 먹지 않고도 이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도 줄었어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 전체가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당뇨 관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제 뭐 먹었더라는 기억에 의존하지만 실전에서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어제 뭐 먹었지? 네. 그때 혈당이 얼마였지? 이런 식으로 기억에 의존해서는 절대 당뇨를 극복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 한 달 동안 저는 대충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려고 했어요. 아침에 미역국 먹고 혈당이 좀 올랐네. 저녁에 늦게 먹으니까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정확한 수치도 기억 안 나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체계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 식사 시간 내용, 식후 혈당, 컨디션을 함께 기록했어요. 제가 기록한 항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시간과 메뉴, 식후 2시간 혈당, 점심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메뉴, 그리고 식후 혈당, 저녁도 똑같이 기록했어요. 여기에 추가로 운동 여부, 스트레스 정도, 수면 시간, 전체적인 컨디션까지 적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귀찮았어요. 식사할 때마다 시간 체크하고 혈당 재고 노트에 적고.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록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한 달 정도 기록을 쌓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은 혈당 조절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같은 현미밥이라도 월요일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180까지 올랐는데 화요일 점심에 먹으면 150 정도에서 멈췄어요. 이런 차이를 기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컨디션과 혈당의 관계였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랐고, 잠을 충분히 잔 날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어요. 이런 상관관계를 발견한 건 순전히 기록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저녁을 평소보다 일찍 먹었는데도 혈당이 많이 올랐어요. 기억으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기록을 보니까 그날 점심을 평소보다 2시간 늦게 먹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늦어지니까 저녁 혈당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이런 발견들이 계속 쌓이니까 저만의 혈당 관리 사용 설명서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음식을 언제 먹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모든 게 명확해진 거죠. 기록을 시작한 후 당화혈색소가 7.3에서 6.4로 하락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기록의 효과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의사도 뭔가 특별한 걸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자신 있게 네,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요즘에는 앱을 통한 기록도 효과적이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편하고 그래프로도 보여주니까 변화 추이를 한눈에 알 수 있더라고요. 특히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보면 어떤 음식이나 상황이 문제인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앱을 통한 기록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습니다. 기록은 식습관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합니다. 뭔가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으면 또 기록해야 하는데,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절제하게 되더라고요. 기록 자체가 가장 강력한 식습관 개선 도구가 된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기록할 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적는 게 중요해요. 정확한 수치에 매달리다가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대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정확하게 적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며칠 못하고 그만둘 뻔했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록을 통해 내 몸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기억은 감정에 의해 왜곡되지만 기록은 정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기록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 몸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을 먹기 전에도 이건 혈당을 얼마나 올릴 것 같다는 감이 오거든요. 이런 직감도 결국 축적된 기록 데이터가 바탕이 된 거죠. 당뇨 극복의 출발점은 기록으로 내 몸의 언어를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간단하게라도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해봐도 놀라운 패턴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당뇨 극복 비법이 될 겁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기록으로 승부하세요. 그것이 당뇨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극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저처럼 78살에도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해 보세요.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